제가 항상 이직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직을 뭐가 싫어서 떠나시면 요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회사가 너무 싫어서 이직하면 보통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 부장님 너무 꼰대야, 막 회사 너무 별로야, 막 이래가지고 에라 퇴퇴퇴 돈이나 좀 더 받아야지, 그냥 싫은 걸 어떡해,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면 더 싫어. 주제가 이래요. 이직 트렌드입니다. 이직 트렌드. 자, 이직 의사 현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20대 40대 여러분이죠. 근로자의 69.5% 70%입니다.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의사가 높답니다. 20대, 30대, 40대. 40대는 못하는 게 아닐까? 40대가 딱 들어서면 이제는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바꿀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끝까지 갈 건지, 오히려 이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40대 여전히 이직 많이 할 수 있고요. 50대도 이직합니다. 다만 확률과 경우의 수가 20대 30대 그것보다는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직 사유로 보니까요, 금전 불만족이 가장 많습니다. 금전적 불만족, 과도한 업무량, 낮은 평가. 낮은 평가가 이제 뭐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미래 불안. 자, 이직 선호 기업 특성은요, 이게 또 보상이 높은 기업이야. 이거야 당연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보상이 높은 기업이 61%, 워라벨이 좋은 게 조금 냄새 나는데. 아니, 이해는 돼. 나도 이런 회사가 좋아. 근데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회사는 지금 연봉 동결됐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회사가 당연히 연봉 동결되지 않겠어요?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기업, 큰일 날 것도 다 퇴사할 거면서, 그죠? 아니, 고용 안정이 왜 중요해? 어차피 퇴사할 거잖아. 어쨌든 이게 1번이 보상이 높은 기업, 2번이 워라밸 좋은 기업인데, 뭐 2번 당연히 이해되고요. 보상이 높은 기업 당연히 좋죠.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은 뭐예요? 당연히 4번이어야 되지 않나? 이거? 1.9%밖에 안 된대요. 이야. 자, 이직 경험. 응답자의 67.8%는 이직 경험이 있답니다. 보니까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에 약 3회 정도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커리어를 관리함에 있어서 평생에 몇 번 정도 이직하는 게 좋을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업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3번에서 5번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12년 차 밑에서 2번 정도 이직을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번 정도는 12년 차 이후에 리더십 거의 임원급으로 탕탕탕탕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강조드리는 거고, 더 이상 성장의 기회가 없거나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근데도 묵묵하게 계속 다니시는 거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맞네요. 3회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3회 이상 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지표였어요. 이직을 하고 만족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만족한다가 절반 정도, 불만족한다가 45%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고 뭔가 되게 의미 있어질 것 같고, 그런데 불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 육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잘못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직 플랜이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산업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나의 연차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경력 기술서를 쭉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다음 단계를 요걸로 보면 좋겠다, 요런 흐름, 맥락상에 연결되는 요 흐름과 컨텍스트까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뭐 이직을 힘들게 하냐, 뭐 그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저는 이건 굉장히 공감되거든요. 불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직을 왜 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 당시에 저희가 막 연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직은 진짜 잘해야 된다,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직 후 불만족하는 이유는 이전 직장보다 처우가 나빠졌대요. 처우가 나빠진 게 이제 40%. 업무 강도가 높아서, 이건 그럴 수 있죠.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보통 이직하면. 왜 그럴까요? 일단 내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회사는 그냥 하던 대로 관성대로만 해도 되고 그래도 중간은 가잖아. 근데 이직하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 다 바뀌었죠. 시스템 바뀌죠. 회사에 뭐 탕비실 위치 다 다르죠. 결제 프로세스 다 바뀌죠.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의 상당수는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성과는 내야 되잖아.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이직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직을 뭐가 싫어서 떠나시면 요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회사가 너무 싫어서 이직하면 보통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 내가 정말 너무 가고 싶은, 모두가 동의하는 당위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이직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부장님 너무 꼰대야, 막 회사 너무 별로야, 막 이래가지고 에라 퇴퇴퇴 돈이나 좀 더 받아야지, 그냥 싫은 걸 어떡해,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면 더 싫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싫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간다? 이거는 조금 안 맞다. 한 2년차 이상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관계가 일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업의 채용 형태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채가 2019년 코로나 전과 5년 뒤인 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정기공채가 절반 밑으로 반토막 났고요. 수시채용이 2배 이상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력직 선호도는 어떠냐? 수시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경력직 뽑겠다는 거거든. 근데 경력직 선호도도 증가했어요. 56.8%. 구직 포기 또는 리텐션 현상 증가. 미래 신산업 관련 인재 채용 증가. 요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관련된 직무나 스킬들을 뽑는 내용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 활용 확대 같은 얘기죠. 어쨌든 확실한 거는 압도적으로 경력직을 선호한다. 자, 기업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대기업의 60%는 내년 사학기가 아직도 못 쳤대요. 긴축 경영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 그래프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3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긴축 경영 응답의 내용을 보면은 16년도 17년도는 뭐 300인 이상이 더 컸고요. 2018년 19년 이제 막 변화가 막 일어날 때, 이때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막 일어나고 19년도 코로나 막 스타트되고 이럴 때 역전이 좀 됐어요. 그러다가 24년도 보니까 52.3% 그리고 26.3% 25년도에 대한 계획이죠. 300인 이상 중에 긴축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한 게 61%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큰 기업이 긴축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죠. 규모별 채용 계획을 좀 보니까요. 금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44.6%, 금년 대비 채용 축소가 약 37%네요. 채용 확대가 18%. 금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매년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드는 수준을 유지하고 축소가 또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TO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 규모별로 채용 축소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이 300인 미만보다 22.6%포인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기업과 하는 게 능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300인 미만의 알짜배기 회사들 있죠. 강소기업들, 수익률이 좋고 성장하는 기업들, 직원 수가 너무 많지 않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적은 직원으로 고성과를 내는 회사가 훨씬 낫다. 적은 인원의 최소 기준이란 건 뭐 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한 100명 미만, 서로를 다 알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규모가 6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넘어가면 이름을 기억 못하고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가 이제 60명 이상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60명 미만인데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들 많아요. 저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들 지금 시대도 맞지 않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월별 이직 전략을 제가 그냥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1월 당장 뭐 해야 됩니까? 경력기술서 써야지. 근데 지금 1월이 벌써 1월 14일이에요. 1월 절반 60% 이상이 끝났어요. 다다음 주가 설 연휴입니다. 또 설 연휴 때 경력기술 작성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요번에 또 뭐 연차 하루 이틀 내면은 뭐 엄청 길던데? 그럼 여러분 설 연휴 계획 있어요? 보통 설 연휴 계획 없지.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놀겠지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하냐고. 그래서 설날 기술서 진짜 해야 돼. 아 진짜 정말 뭐 좀 해야 돼. 이게 시간 너무 아깝지 않나요? 자, 중요한 거는 경력 기술서 작성입니다. 제가 1년 내내 강조하는데 1월은 진짜 이거 준비해야 돼. 2월은 뭐 해야 돼요? 퇴직 사유 준비해야지. 그리고 이직 플랜 짜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어떤 회사를 지원할 건지를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정리하고 저 회사에 대한 정보도 좀 수집하셔야 되고, 그 회사가 이전에 떴던 채용 공고를 볼 수 있다면, 혹시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면 좋다. 그래서 이직 바이블, 그렇죠. 이직 바이블이 이미 그 내용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3월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경력직 채용이 2월부터 뜹니다. 근데 올해 조금 더 빨리 뜨는 것도 있고, 수시 채용이 이미 지금 60%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뜰 거예요. 저는 2월 초부터 경력기술 작성하고 일단 지원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 앤 면접. 네,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퇴직 사유는 왜 제가 준비하라고 하냐면 면접 준비 때문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회사를 퇴사해야 되는 합리적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은 이거라고 그랬잖아. 싫어서 퇴사하면 안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퇴사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있는 걸 내려놓는 형태가 돼야지, 지금 있는 게 싫어서 퇴사한다? 요거는 조금 근데 전 회사는 월급룹, 대부분 월급룹 하면 퇴사하세요. 내가 원리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퇴사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생각보다 개판인 회사가 많더라. 아니 난 좀 충격받았어요. 1년 10개월이면 좀 애매한데 토익 점수보다는 그래도 경력 기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10개월이면 진짜 애매하네.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은 경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경력을 뽑으면은 3년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경력이라고 써놓고 1년 이상 이렇게도 하더라고. 그게 이제 중고시 뽑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년 10개월이면 경력 기수 요구하는 회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거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토익 점수는 뭐 사실 요즘에
요즘 안 보는 데도 많고 그래서 되게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 다하시고 잘 성장하시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경제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정치인들 믿지 마시고요. 정치인들 뭐 백날 얘기해봤자 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자고 저도 조금이라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